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43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32일차고요. 오늘은 113페이지예요. 어제 또 한 번 각성되면서 알았던 거는 죄책감이 있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 그렇죠? 죄책감이 있으면 언젠가는 분노로 나온다는 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날 때 왜 그런가 했더니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죄책감에 아 맞아 이렇게 하고 각성하기보다는 조금 뭔가 그걸 진짜 각성을 정말 이게 완전히 마음을 떠나서 완전 무의식에서 완전 벗어나지 않은가 하면은 그게 이렇게 한 번씩 저희는 저 자주 있잖아요. 화날 때는 내가 무슨 죄책감이 있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메리 모친도 들어오셨네요. 메리는 내일 만나는 날. 네, 오늘은 또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시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누가 저기 홍혜진님 오늘 들어오셨나? 홍혜진님 인스타에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어제 이 책에.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정.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내 안에서 신념을 막 바꿀 수 없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받아들이는 평정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죠? 그 차이를 아는 자체, 지혜를,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얻게 해주셔서 하고 어제 이제 끝이 났어요. 되게 너무 좋아요. 호킨스 박사님 책. 놓아버리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네. 애도와 상실에 딸려오는 갖가지 감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애도와 상실감과 슬픔과 이런 여기에 딸려오는 감정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각 감정이 만성 정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슬플 때 오는 어제도 이제 슬플 때 오는 기전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막 이제 내가 죄책감이 일어나면 또 20에서 75까지는 왔다 갔다 계속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죄책감을 이래서. 그래서 특히 제가 이래 보니까 죄책감. 남편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자식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막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거, 뭔가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뭐 남편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렇게 나가겠죠. 이제 얼마나 애착하고 집착하느냐, 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모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감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치심도 있을 거고 슬플 때는 그쵸? 무기력도 있고 이 슬프면서 불안감도 있고 뭐 욕망하는 거에 대한 저항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화도 나고 막 여러 가지로 다 있는데 이런 것들 감정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딱 막혀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막혀요. 저도 막 자존심 요새 제일 많이 막히는 게 한 번씩 이제 그 자존심 상할 때 탁 막혀버리면 처음에는 뭔지도 몰라요. 근데 좀 지나면 아 이게 자존심 상했던 게 걸렸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또 자존심을 꼭 찔러버리면 화딱 질러죠. 분노로 갔다가 175로 갔다가 꼭 누르면 150으로 갔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저도 참 이제 감정에 너무 이제 노출이 돼 있었던 부분들이 엄청 많은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감정에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사업의 주의가 감정으로 가느냐, 뭔가 풍요롭고 활기차고 사업으로 가느냐,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감정으로 가버리면 이쪽으로 안 가는 거죠. 에너지가 이게 쫙 있죠. 왜 그렇지 않아요? 물줄기가. 한 번씩 이제 야채를 씻을 때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꼭 누르면 한 줄기로 쭉 나올 때 물발이 세죠. 뭔가 집중적으로 물을 많이 받아야 돼. 근데 이걸 이제 샤워기 이렇게 물 입구에서 있죠. 분산돼 가지고 샤워로 이렇게 쫙 나올 때는 물줄기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야채 씻을 때는 약해져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봤을 때 한 곳을 쭉 강하게 보낼 때와 약하게 이것과 저것과 분산을 해버리면 딱 못해요. 물줄기 하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에너지도 그렇고
집중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걸려지는 것들은 감정은 빨리 해소할수록 좋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예전에는. 내가 고집 부리고 끝까지 버티는 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끝까지 버티고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에고가 할 일. 근데 우리는 에고가 높은 에고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거거든요. 높은 에고로 지금 뭔가, 어, 에고만 있느냐, 에고 플러스 참나가 있느냐. 그죠? 참나 플러스 에고가 있느냐, 참나만 있느냐. 우리가 이제 높은 길로 이렇게 가면 에고는 있지만 참나가 옆에 있잖아요. 공부 안 할 때는 막 에고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정을 저는 지키는 게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놓으면 내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빨리 놓는 게 의식이 높아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꾸 점점 자존심 상하는 부분에 약해지는, 흐물흐물해지고 좀 약해지는 듯한,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듯한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막힌다. 제일 지금 이제 의식기 사업도 엄청나게 여기서 부자들이 엄청 나올 거거든요. 아마 저희 회사에서 대단한 부자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길목에 뭐 고속도로로 빵 뚫렸겠어요? 아니거든요. 내 이 묵어 있었던 것들과 모든 것들이 감정들이 툭툭툭툭 나오면 그거는 장애물인 거예요. 내가 의식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막 따지고 들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욕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상대방을 욕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아직 욕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막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 100% 그랬으면 저 올라가, 꼭대기로 올라가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있잖아요. 남편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있더라고요. 제가 또, 아하, 참나,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나한테 자꾸 내가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보고, 내가 나를 아직 용서를 안 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75에서 200으로 넘어갈 때, 용기로 넘어간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으로 넘어갈 때, 모든 밑에 있는 감정들을 풀어서 빨리빨리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자존심을 딱 막고 있으면 빨간 세상에서 그냥 부정적으로 놀고 있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네요. 어떤 때는 삶이 왜 이렇지? 참 진짜 안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풀어가는 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감정을 풀어가는 재미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감정의 만성 정체가 생긴다. 그래서 빨리빨리 뚫어내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이 장기화되고 우울한 느낌이 오래가고 부인하는 거, 회피하는 게 장기화되면 우울과 부인이 장기화되어서 고인의 죽음을 상실상 부인할 수 있다. 네. 고인의 죽음까지도 사실상 부인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다. 또한 노상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항상 공부하지 않으면 죄책감에 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왜 우리 아들한테 화를 냈을까? 어린아이한테 막 이런 거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때 내가 왜 나갔을까? 어이구, 내가 그냥, 그때 왜 남편에 대한 화남을 왜 애가 있는데 그 주체를 못하고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죄책감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제도 여기 있었잖아요.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 되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때 그 의식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냥 통과. 통과. 최선을 다했다. 통과.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나간 에너지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하고,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통과해서 보내버리고, 그냥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연구하고, 우울하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부인하는 거, 회피하는 거, 이런 것들, 뇌, 노상,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들. 그래서 상실에 따르는,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서 상실감에 따르는, 이게 이제 우울증 증상에서 여기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 게 우울증 증상이잖아요. 이런 분들 공부해야죠. 공부하면 누가 좋아져요? 그분들이 좋아져요. 그분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 이렇게 궁금해요. 그리고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금액은 얼마더라? 그러고 이제 연락 오셨는데 가만히 이제 이렇게 일어났는데 보니까 톡이 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참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이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막 무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 중에 누가 그래 잡아주나요? 누가 그렇게 잡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 2, 3년, 2, 3년, 3년 지나보세요. 2, 3년만 지나도요, 정말 눈에 띄게 드러날걸요. 대나무가 뭐 5년 동안 밑에 있잖아요. 뿌리를 내리는데 5년, 뭐 7년 막 걸리고 나머지 올라갈 때 쫙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우린 대나무 그룹이네. 우리는 그룹이 대나무 그룹인 것 같은데 밑으로 탄탄해지면서 그렇죠. 대나무 그룹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싹이 올라와서 쭉 올라와서 보여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그때서 보잖아요. 그날을 기다리며 내면에서의 그냥 행복감, 뿌듯함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상실에 대한 이 우울증이 아니라 진짜 상실에 따르는 감정 통과를 거부하면 상실에 따른 거, 노상,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에 그 감정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기 오라 그러면 이 수업 들으라 그러면요. 오늘 토요일 수업이 오늘 해요. 오늘 하거든요. 토요일 수업이 오늘 합니다. 네. 토요일 수업을 오늘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요일 날 오늘 수업하고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 신념 돈에 대한 신념을 찾으러 가는 날인데 24일 날 토요일 수업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24일 날 수업이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못 듣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신가, 그죠? 그 재방송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감정을 거부하잖아요. 이 수업을 오라 그러면 안 오려고 해요. 에고는 지나간 감정을 보기 싫어해요. 보기 싫어하거든요.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에고는 저기 가면 내 감정을 봐야 돼라는 거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내 감정을 봐야 돼. 그런데 안 본다고 얘가 안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또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그냥 막 엄청 공포스러운 걸 느꼈어. 엄청난 공포스러운 걸 느꼈어. 근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겉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나는 저 파란색은 아니야. 파란색을 보면서 공포스러움을 느꼈어. 그러면 옛날에 파란색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그 느낌이 처음에 느꼈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 내면에서의 느낌은 똑같이 저쪽에 언젠간 느꼈던 것을 또 느끼는 거지 새로운 걸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감정을 안 보잖아요. 얘가 계속 튀어오는 감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요새 참 공부가 많이 되는 게 우리 며느리 때문에 아, 감정을 안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이럴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감정을 안 보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면서 재밌어요. 오히려 장점도 되게 많더라고요. 장점도 많고 어떨 때는 이제 단점이 보일 때도 있고 장점, 단점 내 것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 감정을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얘가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안 보면 되지. 덮어두면 되죠. 저기 멀리 갔다가 태평양에다 갖다 버리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통과하기를 통과시켜. 항복, 항복,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놓아버린 책이잖아요. 놓아버려라. 근데 놓아버리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항복. 그냥 죽어도 좋지 뭐. 버려져도 좋지 뭐. 빼앗겨도 좋지 뭐. 요새는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올라오죠, 감정이?
그래, 뭐. 그래서 죽으면 어때? 죽어도 좋지. 막 슬픔도 올라오죠. 근데 왜 슬프지? 아, 그래. 이렇게 돼서, 내가 결국은 피해보고, 내가 잘못돼서 내가 죽을까 봐가 또 있구나라는 걸 또 보면서, 그래, 항복. 항복하자. 항복하는 게 제일, 그래서 감정을 통과하기를 항복하지를 않으면, 놓아버리지 않으면, 비탄 반응이 길어지고, 비탄하는 마음이 비토하고, 막, 한식을 하면서 막 너무 막 화가 나는데, 슬픔과 같이 막 비토하면서 막 나는 거죠. 그래서 비탄 반응이 길어지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다. 비탄 반응이 길어지면 내 손해고,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내 손해고,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손해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갖고 있으면 내 거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분노하고 있는 거, 공격하고 싶은 거, 150이 내 거지. 저는 그랬어요. 저 사람을 미워하면 이걸 싹 쌓아서 저기다 팍 던지면 저 사람이 딱 받는 줄 알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내 거 갖다 팅 다시 와. 요요. 표 던지면 다시 팅 나한테 오고. 부메랑 툭 돌리면 나한테 다시 오잖아. 에너지는 이게 부메랑 같이 다시 돌아오고, 이게 에너지가 퉁 던졌다가 다시 나한테 탁 오잖아요. 요요. 요요는 탁 던지면 이게 탁 끊어지면 안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에너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있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는, 내가 내 스스로 에너지를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탄 반응이 길어지면 몸에도 병이 생길 수가 있고, 몸에도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 알아차리면서 탁탁 놓고 탁 용기 내서 탁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쵸?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과정 이면에,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감기 증세가 있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요새 제 가까운 분 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 화장실을 자주 갈까? 뭐 스트레스인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 큰 변명은 스트레스인데 왜 그럴까? 또 한번 잘 보면 감정적인 게 어떤 것이 있을 겁니다. 그치? 통과 못한 감정이 있다. 이런 과정 이면에 기제는 뒤에서 마음과 몸 관계를 다룰 때 설명하겠다. 마음과 몸의 관계. 마음에서 신호를 주면 몸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몸과 마음은 거짓, 가짜라고 했는데 가짜에 속아서 계속 몸과 마음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뭐 요번 생 가기 전에 어느 정도는 딱 올라가지 않을까 놓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감정 속에 에너지를 억제하면, 포기하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자존심을 내가 들고 있을 거야. 내가 막 분노를 들고 있을 거야. 그러고 있죠. 저항을 제일 많이 들고 싶어 하는 게 저항이에요. 저항하면 내가 이기지? 나는 저항하면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한번 공격을 하잖아요. 나도 공격을 던졌어. 근데 저 사람이 받는 것 같아. 근데 공격을 던졌어. 그럼 다시 뭐라 그랬어요? 부메랑 같이? 툭 나한테 분노가 와요. 그러니까 저항을, 공격하면 공격이 날라오고, 분노하면 분노가 날라오고, 나한테 다시 오더라는 거죠. 날라왔을 때 헐크 하면서, 내가 받을 때는 억울하고, 기억 못할 때 억울한 거예요. 딱 던졌는데, 기억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시 땡겨올 때 중간에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억울해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감정은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 그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오는구나. 그렇구나. 아, 이래서 오는 거구나. 기억을,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왔을 때는 했기 때문에 왔겠죠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보다는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하면 더 억울한 거는 분노도 있고 억울하다는 거 내가 안 했는데 왜 그래? 이런 거. 내가 안 했는 게 아니라 절대 보낸 건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안 오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건 아직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계속 살아가고 있다. 몸과 마음은 거짓이고 내가 뿌렸던 것은 10년 전에 뿌렸는지 50년 전에 뿌렸는지 100년 전에 뿌렸는지 다시 온다.
이게 빨리 오는 게 있고요. 늦게 오는 게 있고요. 온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계속 온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의 관계에서 설명을 다시 하시겠대요. 그래서 어쨌든 포기하지 않은 감정 속의 에너지를 억제하고 회피하고 억압을 하면 그것이 내 분비계와 신경계에서도 내분비계에서 이렇게 흐름이 원활해야 되는데 신경계에서 에너지 균형이 맞지 않는 현상으로 다시 나타나서 에너지 균형이 맞지 않은 현상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에너지 균형이 맞지가 않은 신경계가 막 망가져 있어요. 순환이 안 돼. 좋은 거 있잖아. 우리 쫙 갖다 대면 막 순환이 되더니. 근데 근본적으로 그것도 하지만 도움을 받지만 멈춰져 있는 거죠. 뭔가 순환이 안 되고 탁탁 멈춰져 있는데 그걸 갖다 대면서 막 소통이 되고 뚫리는 게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내가 몸이 왜 그럴까? 절대 몸은 혼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내 마음이 움직여야 움직여서 몸을 움직이도록 만든 거야. 생각하는 동시에 막 움직이죠. 생각은 하는데 이 에너지가 무기력해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각성하고 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하고 해봐야 되겠다. 뛰어가 봐야 되겠다. 두려움도 뭐가 없는데. 하여튼 끝까지 각성해서 두려움이 없는 그 상태로 한번 쭉 가봐야 되겠다. 즉, 그런 지속적인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린 지속적인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돈도 들어왔다가 없어졌다, 들어왔다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들어왔는데 쭉 유지되면서 플러스 막 더 되는 거죠. 들어오는데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이 에너지 균형이 원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술, 경락상의 생명 에너지 흐름에 손상을 입힌다. 이렇게 되면 경락이 있거든요, 몸에는. 이 경락상의 에너지가 흐름이 끊겨버려서 몸이 굳어져 가고 아프고 순환이 안 되고 찌릿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빨리 뚫어야 돼요.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뚫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 장기에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장기. 경락상의 흐름이 막히기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흘러서 장기로 각자 가야 되는데 장기로 못 가는 거죠. 막혀버리는 거예요. 장기까지 갔을 때는 벌써 흐름에서 신경계나 이런 에너지 흐름이 경락상에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쪽으로 막 가잖아요. 장기에 이제 병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가 죽은 사람의 경우 배우자 죽음 이후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 웃긴 거야. 저항하면서 싸우고 막 저희 엄마 아빠는 막 싸우고 막 잘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너무 웃긴 게 아빠가 술 드시면서 당신의 그 속에 있는 에너지를 막 분출을 막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에 치매가 있으셨는데 치매가 없을 때는 눈치 보고 억압당했잖아요. 치매가 있으니까 억압당한 게 확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막 했잖아요. 그 억압당했다가 막 표출하니까 아빠가 맨발로 도망 나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요번에는 옛날에는 60대 막 이러면 돌아가시고 이게 명이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생이 있었는데 요번 길어졌어요, 명이. 요새는 90대 초반, 100살, 조금 있으면 120,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다음 생도 이 생에서 다 해결이 막 되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 받고 이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래 가지 않고, 그래서 또 더 오래 갈 것들은 기억 안 나고, 기억이 요번 생에,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받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억날 때 받으면 감사한 거잖아요. 기억 안 나면, 뭐지? 억울해. 또, 이제 이걸 찾아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4년 만에 아빠가 돌아가셨죠? 4년 만에 엄마 돌아가시고 4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저항하고 막 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고기 생각나요. 물고기. 물고기. 수족관에 그 무슨 물고기죠? 수족관에 물고기를 가득 있죠. 이렇게 수족관에 이제 횟집으로 막 옮겨갈 때 그 물고기들을 막 있잖아요. 가져가는데 많이 죽는데요. 거기다가 메기 한 마리를 딱 집어넣으면 막 살아남으려고 거기서 막 정신없이 그 흔들려서 멀미하는 대신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막 있잖아요. 이러다가 더 오래 다 산다고 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저항하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항의 모든 게 저항이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와 믿음 신념도 저항하는 거예요. 이 신념은 저항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버려질까 봐 나 버려지기 싫어. 버려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버렸나? 엄마가 버려서 내가 죽었나? 죽지도 않는데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죽기 싫어. 누굴 만나러 갔는데 죽기 싫어, 전화하는데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자, 죽자라고 각오를 하고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내야 되는데 그 저항하는 것 때문에 살아남았을 수는 있으나 이제 알고 놓는 거, 통과하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통과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경락상이나 뭐 무슨 에너지, 신경계에서 이제 막혀 있던 것들이 장기로 가고 누가 돌아가시고 나서 옆에 진짜 저항을 하거나 욕망하는 사람이 놓아야 되는 거야. 저항하고 욕망하면 가져온 명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놓지 않기로 하고 갖고 왔을 수 있어요. 근데 놓으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을라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인을 만나면 명도 바뀐다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만들어낸 거.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1, 2년 사이에 누가 내가 너무 욕망하거나 너무 저항을 한 분이 계시면 거기에 대한 그 경락이나 이런 것들이 흐름에 슬픔과 막 비탄과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 있으면 장기까지 손상이 오고 이게 아파지고 사망률이 1년 사이에 높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쬐끔 했는데 재밌네요. 그렇죠? 이 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을 영상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글로 다 써져 있는 것을 이렇게까지 풀어서 쉽게 얘기를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쨌든 같이 가실 분들 24일이시고 가실 분들 있으면 진짜 진심으로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밥을 안 먹어서 굶어도 가야 된다니까요.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맥락을 잘 보시고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 주변 분들한테 진심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셔서 초대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서가 해제시켜 주시고 오늘도 각성하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루. 내가 어느 감정에 빠져 있지? 어느 느낌에 빠져 있지? 그거 통과하지 못한 보냈던 게 다시 오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막혔는 거예요. 뚫어야 되는 거죠. 내가 뚫는 거. 그래서 각성하는 하루 되시고요. 네, 용서가 해지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